신경 쓰지 마요. 이거 어차피 기말고사 들어갈 때 되면은 어차피 그냥 계산 연습만 하다가 끝나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가자니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굳이 한번 테스트를 본 것 뿐이니까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말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그죠, 나와 있는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8개 맞은 사람이 첫 번째로 일단 보이고요. 틀린 문제가 5번, 6번, 11, 12, 13. 그죠? 요렇게 5개 일단 틀린 상태.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제가 이게 채점이 안 돼 있구나.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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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9개 맞은 사람이 또 한 명. 자, 틀린 문제가 3번, 7번, 10번, 12번. 그 다음에 11개 맞은 사람이 한 명. 11번, 12번. 그리고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처음에 이게 17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5분 추가한 것까지 하면 이제 22분이에요. 22분인데 지금 12분 만에 다 풀어서 다 맞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놀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9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4개가 됐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남은 친구들이 왜 안 오냐? 잠깐만. 진짜 시험도 한 달 뒤에 본다는데 무슨 뭐 축제 준비한다고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빠른 학교는 한 달 뒤에 보는데. 자, 아무튼 지금 여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7번, 그리고 10, 11, 12, 13. 8개.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후딱 한 번만 좀 보죠. 후딱. 자,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일단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3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부터 4까지가 정적분한계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그냥 대충 그려요. 어차피 뭐 1부터 4가 어떻게 생긴지 안 궁금하잖아요. 그쵸? 에라 모르겠다. 그냥 1부터 4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계속 3마다 반복되니까 3마다 반복되겠군. 그쵸? 7, 10, 13. 자, 그래서 다 이거 정적분이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수양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쵸? 그냥 대충 그냥 정적분한 게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1부터 13까지 싹 다 정적분했다? 그럼 그냥 얘 4배. 그쵸? 그래서 답이 그냥 8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5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자, 위끝과 아래끝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은 일단 넣어봐야 되겠죠? 왜? 어차피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수체대입법으로 공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일단 뽑는 게 맞죠? 그죠? 공짜잖아요. 그 1 집어넣으면 이건 무조건 빵이니까. 그죠? F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1부터 1까지 접근했다? 뭐 시작과 동시에 끝났으니까 뭐 넓이 개념이 아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좌변빵. 그대로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 걸 알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 뭐 한다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미분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F가 다항함수인 걸 안다면 정적분해서 3차 나왔으니까 2차겠지 하고서는 그냥 2차식 일반형 때려받고 개수비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치만 아유 그냥 뭐 미분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편하죠. 어차피 이 식은 뭐예요? 부정적분 라지 f에다가 x 집어넣은 거에서 1 집어넣은 거 빼는 거라 만약에 이거를 미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 얘는 라지 f 프라임 x 그죠? 스몰 fx가 되겠고 라지 f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그냥 빵 나오죠. 그래서 좌변이 fx로 나온다. 그럼 우변도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a로 나오지 않느냐. 그쵸?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건 뭐예요? 없죠. 그냥 뭐 f1이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a 값이 1이구나. 그래서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그냥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 자 그리고 6번 fx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3.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극한. 오늘 이제 또 나가는 게 1단원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그쵸? 자 극한 단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죠? 아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2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각각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꼴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2 빼기 2니까 0으로 가게끔 0분의 1이구나. 그쵸? 뭐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분의 1. 거기다가 이쪽 인테그랄 쪽도 보면 2부터 x까지 fddt. 그럼 잠깐만. 여기도 어차피 2에 한없이 가까우면 빵 나오죠? 그러면 0분의 1 곱하기 0이에요. 그쵸? 0분의 1 곱하기 0. 그쵸? 이거 무한대 곱하기 0이지만 사실상 무한대분의 0은 푸는 거 자체가 0분의 0으로 풀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푸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냥 결론은 그냥 얘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0분의 0꼴. 0분의 0꼴, 응꼴. 그죠? 얘는 뭐밖에 없어요. 얘는 어차피 오늘 나가겠지만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미분계수 정의가 다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치환해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쵸? 어차피 얘 분자를 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지금 x-2분의 분자에다 얹었다. 근데 얹을 때 귀찮으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2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그냥 라지 f 프라임 1의 미분계수 정의니까 괜찮죠? 뭐 물론 식 갖다가 다 데려가가지고 그냥 약분해서 이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미분계수적인 게 눈에 확 띄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라지 f 프라임 2로 가는구나. 그게 어차피 스몰 f2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2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쵸? 그래서 8 빼기 8 0이니까 그냥 3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얘도 이제 전형적으로 내신에서 출제 가능한 기본 문제에 해당하니까 금방 뭐 정리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극소에 관련된 거. 자, 2부터 x까지 t세제곱 t 제곱 a t dt. 자, 이게 x는 2에서 극소를 가진대요. 물론 얘를 갖다가 부정적분해서 x 집어넣은 거에 2 집어넣은 걸로 fx식을 다 뽑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4차식이잖아요. 그쵸? 그래놓고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a 값을 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뭐예요? 뭐야? 그럼 미분하면은 어차피 f'(x네. 괜찮죠? 어차피 우리 극소 찾으려면은 도함수 들어가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극소는 전부 미분계수가 빵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이거 부정적분에 x 집어넣은 거에서 2 집어넣은 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x 집어넣은 것만 미분돼서 나오니까 그냥 여기다 x 집어넣는 게 도함수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2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빵 나올 거니까 오잉? a 값이 그냥 2네. 그쵸? a가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a가 2인 걸 알기 때문에 x로 끄면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 잠깐만. 뭐지? 다른 극점이 안 나오네? 그쵸? 다른 극점이 안 나오네?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다른 극점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뭐 잘못 써서? 2에서 극소 나온다 그랬는데? 미분해서 2집을 하면 빵 나와야 되는데. 8 빼기 4, 2a 빵. 마이너스 2a. 미안해. 마이너스 2a, 실수.
안나의 실수. 안나는 어디 갔나? 미안.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그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마일 0, 2 이렇게 나가니까 뭐 대충 한 이렇게 생겼나? 그렇죠? F'X. 여기에서 극소 나오고 극대 나오고 극소 한참 내려갈 겁니다. 뭐 대충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극소 지점이 2에서 극소라고 그랬는데 와, 얘가 지금 2에서 극소라고 그랬네. 그럼 얘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극대잖아요. 그럼 0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대로 정적분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잠깐만. 어차피 얘는 지금 도함수도 있잖아요. 부정적분해서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도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들어갈까? 4분의 x 4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부정적분을 해도 되잖아. 그쵸? 정적분을 해도 됩니다. 이거 2부터 0까지 적분해도 돼요. 근데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10값은 2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그쵸? F2가 생각해보니까 빵이구나. 16을 4로 나누면 4 빼기 3분의 8 빼기 4 플러스 C는 빵. C값이 얼마? 3분의 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차피 그냥 C잖아요. 극대값은 3분의 8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 문제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혹시나 해서 좀 넣어봤어요. 역함수 정적분 들어가면은 걔는 기억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둘러싸인 정적분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러싸인 건 뭐, 얘는 뭐 역함수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대칭 구조니까. 그렇죠? 얘는 y는 x 대칭 20분이 40분이 되는 기적이 돼버렸네. 오케이. 그지. 4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잘 살아있어? 선물. 자, 그리고 10번은 이렇게 돼 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이게 안 보여도 그냥 무조건 그려야 되죠. 이건 어차피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거 다 구해달라는 건데 어차피 둘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봐도 되겠죠. x랑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냥 얘만 계산해서 2배 주자. 그죠? 이걸로 생각해주면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1부터 5까지 fx를 적분하면 얼마? 9로 나와 있네요. 그쵸? 뭐예요? 요게 9라는 거죠? 요게 9. 그쵸? 요게 9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1,1이고요. 여기 지금 5,5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다.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가 1, 5 이렇게 나오니까 밑편 플러스 2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12잖아요. 12가 지금 이따만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에서 9 빼주면 얘는 그냥 3이잖아요. 얘도 3이니까 6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2배 들어가면 되니까 뻥튀기. 오케이? 자, 그래서 대칭성이 핵심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11번도 잠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계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오케이. 괜찮아요? 어떻게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11번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속도 가속도에서는 위치를 시간에 관한 함수, 속도는 미분한 거. 그렇죠? 가속도는 적분한 거. 그 다음에 속력은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속도의 크기. 그 다음에 거리라는 함수를 억지로 잡아준다면 속력은 시간의 변화는 무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미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 그렇죠? 얘는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고
미분에서 속력이 나오니까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오죠. 그쵸? 아니 뭐 속력은 방향이 없잖아요. 내가 막 100km/h 가고 1시간에 100km를 달리는데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2시간 달리면 200km 달린 거지. 그쵸? 속력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그냥 이동거리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게 적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절대값 적분이에요. 이게 지금 넓이라고요. 넓이. 괜찮아요? 아, 속도를 절대값 적분. 넓이, 속도의 넓이를 구해주면은 걔는 이동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방향이 2번 바뀐대요. 운동방향이 2번 바뀐다고? 그럼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에서 2랑 5가 나오잖아요. 아니 어차피 출발한 이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니까 운동 방향은 여기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뀌는 거는 5일 때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를 뽑아내 준 다음에 자, 근데 원점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0초일 때 위치는 빵이 될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5초일 때 위치 얼마냐? 그쵸? x 5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3분의 125 빼기 2분의 35 7, 3, 21 7, 5, 35 2, 4, 5 플러스 50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뭐야? 계산이 좀 심각한데? 잠깐만. 나 이거 뭐 잘못 푼 거 아니야? 잠깐만. 41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122 빼기 2분의 플러스 50. 잠깐만, 이거 음수야? 이거 참 되게 좀 이상한데? 잠깐. 3분의 1 t세제곱, 2분의 7t제곱, 10t. 5 집어넣었으면 5, 25. 25에 7배인데 어떻게 245지? 야, 실수. 미안해. 25에 74. 175구나. 87.5네. 87.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91에서 87 빼면은 4. 그럼 6분의 4에서 6분의 3 빼면 6분의 1. 그쵸? 그래서 6분의 25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냥 목 빼내서 그냥 해봤어요. 계산 귀찮으니까. 괜찮아요? 틀렸어? 답이 아니야? 맞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 정적분을 해도 돼요? 정적분을 해도 돼요. 0부터 5초까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0초일 때 위치가 일단 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지금 t제곱 빼기 2t 출발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부정적분으로 갑시다. 아니다. 얘는 어차피 0초일 때 빵이니까 괜찮아요. 제3의 존재. 자, 아무튼 여기 위치 시간에 관련된 상태. 0일 때 접하죠. 0일 때 접하고 최고차 계수가 이거니까 3일 때 값도 빵 나오겠네요. 괜찮죠? 시작과 동시에 뒤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그쵸? 그럼 얘가 지금 0 될 때가 3이니까 잠깐만 얘는 지금 0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를 절대값 적분해주면 될 거야. 괜찮죠? 이게 어차피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어때요? 요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원점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동거리는 2개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부정적분인 상태에서 위치식에서 바로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3차 함수니까 1대 1대 2초일 때죠? 2초일 때가 극소가 될 거니까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빼기 4 마 3분의 4 그렇죠? 3분의 4 갔다가 3분의 4 오니까 3분의 8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dt로 들어간 다음에 2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3분의 4 나오고요. 이것도 3분의 4 나와요. 괜찮아요? 둘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2번 했고요. 13번. 13번은 더 쉽지. 그죠? 13번은. 잠깐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넓이 구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일 때까지 넓이. 그럼 뭐예요?
이게 다 구해주면 되겠네. 그죠? 다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얼마 들어? 야, 뭐가 좀 날아다니는데, 잠깐만. 자. 자, 얘가 지금 현재 얘가 2. 그 다음에 뭐예요? 2분의 1에 2니까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쵸? 이거 그냥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답이 4예요. 오케이. 그냥 보면 되니까 넓이니까 넓이. 오케이.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으로 가봅시다. 함수의 극한. 뿅. 뿅. 교평수로 갑니다. 뿅. 자, 뿅. 자, 뿅. 아이고, 우리도. 교평수 받았어? 언제 받았어? 일요일에? 아, 그때 미리 줬었나? 우리만 받은 거예요? 다이만 받은 거는 아닌가? 우리도 안 받았나? 우리도 안 받았지. 오케이. 자. 자, 그러면은 진도 좀 나가볼게요. 자, 개념 설명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요점 정리만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핵심 주제가 뭔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문제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오! 자, 중간중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짤랑. 오케이. 자, 뭐냐면 일단 함수의 극한.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여기 어차피 써져 있는 거기는 합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 참고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런 식으로 특정 값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똑같아야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좌우가 없잖아요. 그건 일방통이기 때문에 걔는 좌우극을 따질 필요는 없죠. 특정 값으로 갈 때만. 자, 그럼 이때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둘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0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쵸? 이걸 왜 구분한다? 사실상 수렴이면 수렴인지 뭘 굳이 구분을 해?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때요? 아니, x가 0이 한없이 가깝지 0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 값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 값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양수예요. 하지만 얘를 0으로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 따로 계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슨 뭐 0 플러스로 갈 때 x 곱하기 무슨 뭐 x분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따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왜? 이거 따로 계산을 못 하잖아요. 얘가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얘가 꼴 자체에서 이게 양수인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수인 거를.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게 중요해요. 상수야 뭐 어차피 뭐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도 부호의 문제는 없잖아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부호가 좌극한에도 우극한에도 똑같아서 상관없는데 0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데도 불구하고 이 양수냐 음수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렴값은 0이지만 진짜로 0이라서 그냥 수렴값을 0으로 보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fx가 빵! 그렇죠? x축인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렇죠? 이래버리면 얘는 뭐예요? 0이 가까운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냥 0이죠, 얘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아예 대놓고 빵이에요. 이건 0으로 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0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극한은 그게 아닌데도 그걸로 보는 거지만 실제로 그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얘는 진짜로 아예 그냥 fx 값이 0인데 그냥 극한만 취해진 건지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0이 아닌데도 0으로 보는 애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0으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자, 발산은 뭐 딱히 볼만한 거는 없어요.
자, 얘는 작은 의미의 발산, 그쵸? 실제로 발산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만 발산이라고 얘기했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쵸? 요거 두 개만 발산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수렴 안 하는 케이스들. 그래서 원래는 발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좌우 극한이 다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수렴값이 없는 거기는 하지만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발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넓게 그냥 그냥 발산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야. 괜찮죠? 물론 만약에 애매하다 서술형 같은 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정확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발산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작은 의미의 진동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나는 그냥 온갖 걸 다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극하는 이 큰 틀을 일단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f가 수렴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해요.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해요. 그럼 뭐 f 플러스 g도 극한 씌운다 그러면 얘도 그냥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수렴하면. 그쵸?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셈도 마찬가지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쵸?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둘 다 수렴하니까 둘 다 따로 계산해도 돼요. 자, 이 중에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어느 게 안 돼요? 다 아는 거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이거 문제 엄청 나옵니다. 그죠? 이 분모 0 안 된다. 알고 있죠? 그죠? 분모 0 되는 경우 빼고는 수렴하는 경우는 다 된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만 따로 계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실질적인 예로 따지면 약간 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그래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따로 계산한다.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도 된다며. 이러면 뭐가 돼요? 0분의 0. 뭐 0분의 0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이걸 따로 찝는 순간 얘는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0이라고요. 괜찮아요? 아예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표현 자체가. 따로 계산 자체가 아예 불가. 그렇죠? 그래서 아직 0이 아니니까 얘는 약분해서 요거의 극한으로 그냥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좀 이따가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쵸? 둘 다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얘는 0이 아닌 경우만 그렇죠. 0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거 그렇죠. 극한의 여러 가지 꼴 그렇죠. 여러 가지 꼴들에 관련된 거 부정형 꼴 부정형 꼴 부정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꼴만 보고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 딱 봐도 얼마예요? 0이죠. 괜찮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이면 당연히 그냥 빵으로 가겠지. 괜찮죠? 수렴값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원래 대본의 것들은 그냥 꼴만 봐도 보여요. 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한다고 쳐봐요. 무한대가 무한대가 있으면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네 가지 꼴. 그죠? 네 가지 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게 순서를 좀 바꾸자. 0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이 네 가지 꼴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결론이 나온다. 자, 다시 한번 극한은 꼴부터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꼴이 어떤 꼴인지 별꼴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0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죠? 맨 처음 1단원을 봤을 때는 얘는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원해서 미분법 이용하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미분계수 정의가 전부 다 0분의 0꼴이구나. 그래서 미분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원래 뭐예요? 자, 얘는 원래가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큰 걸로 나누는 거. 단, 다항함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냥 편의상 최고차 계수비 그냥 이러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단, 편의상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0분의 0으로 가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거나. 그렇죠? 왜? 0 곱하기 무한대꼴 중에 이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빵이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면은 얘는 0분의 0꼴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체적인 해결이 없어요. 자,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원래가 큰 걸로 묶어내는 거야. 그렇죠? 단 99% 이상이 다 켤레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99%가. 자, 그래서 개념 그냥 딱 요까지만 할게요. 알았어. 힘들지? 문제로 갈게. 개념 딱 이거. 진짜 이게 딴 거는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얘만은 그냥 바로 탑10. 특히 얘. 진짜 현재 대세예요. 현재 대세.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레벨 4에서 한번 봐봐요. 전혀 감도 못 잡아요. 진짜로. 감도 못 잡습니다. 오케이. 자, 고3들도 괜히 많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저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0분의 0꼴 관련된 애들은. 자, 그러면은 일단 레벨 2 문제 중에서 무난한 거 먼저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여기 어차피 뭐 쉬운 것들 많으니까 첫 번째 극한 문제 중에 하나, 14번 하나만 후딱 볼게요. 앞부분은 좀 빨리 갈게요. 혹시나 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라서. 자, 그래서 뭐 너무 쉬웠죠? 뭐 14번 문제는. 오케이. 너무 쉬웠습니다. 14번 문제는.
자, 넘어갈게요. 뭐 딱히 설명할 거는 없어서 14번도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들어간 거라 지금 보니까 레벨 3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치환에 관련된 걸로 문제 한 번만 좀 잠깐 봅시다. 조금 지겹겠지만 23번 한번 해볼게요. 23번. 자, 주요 포인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 또 집어 넣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중간고사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레벨 2, 3는 한 문제도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레벨 4까지 연습을 했을 때 그 푼 게 의미가 있어요. 레벨 2셀에서 틀리는 순간 레벨 4를 연습한 게 진짜 싹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우. 어우, 그게 뭐지? 요건가? 근데 이게 되면 A 값이 얼마 나와요? 그치. 근데 2루트는 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가죠. 애초에 이 값 자체가 0부터 1까지밖에 안 가져요. 오케이. 뾰롱. 뾰로로롱. 너무 잘한다. 이야, 잠깐만. 여기 다들 실수를 안 하네. 와, 너무 잘했습니다. 그쵸?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t가 무한대로 간다. 요 값 자체가 1보다 조금 더 큰 값. 그죠? 1의 우극한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1의 우극한. 좌극한. 이 분자가 더 작은 애가 1의 좌극한. 그래서 얘는 f1-니까 2인 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몫을 빼낸다. 치환해서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치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통으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4배로 빼놓는다. 그러면은 t 플러스 1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괜찮죠? 그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5라서 얘는 0 플러스예요. 괜찮죠? 그래서 4의 우극한이구나. 4의 우극한이구나. 4의 우극한이구나. 3.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23번. 그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 테스트 때 조금 어렵게 넣을게요.
다음 시간 테스트 때 조금 어렵게 넣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 아까 전에도 봤죠.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분모만 좀 조심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잘 하는 것 같아서 31번 한번 가볼게요. 아,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좀 지겨울 거예요. 그치만 너무 기본이 되는 문제여서 이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적당히 답내는 방법과 서술형에 쓰는 방법 둘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극한의 성질과 치환만 있으면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치환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서술형 연습도 좀 해볼까? 아, 진짜? 알았어. 이건 좀 위험해요. 이건, 아니. 답은 맞아. 답은 확실히 맞아. 근데 지금 얘를 1로 본 거잖아요. 이게 수렴값이 1인데 얘를 1로 본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집어넣으면은 일단은 일단은 굉장히 점수 많이 깎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쓰지? 오케이. 근데 서술형이 이렇게 안 쓸 거면 얘는 그냥 0으로 봐도 돼. 0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둘이 무한대잖아요. 둘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둘은 거의 동급인 거야,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0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게 더 빠르기는 하지. 근데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답은 무조건 맞아요. 오, 제대로 풀고 있군. 짜짜짜짠. 짜짜짜짠. 몇 번이더라? 30일. 아이고, 너무 넘어갔다. 제대로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수식은 좀 빼먹기는 했는데 보여서 그냥 넘어간 거지. 잘했어. 그렇죠. 얘를 갖다가 그냥 쓴 거지. 2f 빼기 3g가 1이다. 라고 해서 넘겨가지고 집어넣죠. 이게 답은 틀리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10점 만점에 이제 반토막 이상 점수가 다 나가게 돼요. 근데 답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객관식 단답형이잖아요. 완벽한 말이다. 자, 아무튼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뭐 다들 답내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 보이고요. 치환을 썼냐 안 썼냐 그냥 딱 그 느낌일 뿐입니다. 자, 뭐라 그럴까? 그죠? 객관식 단답형 용도로 들어간다면은 어차피 뭐로 보면 돼요? 얘 그냥 뭐 둘이 똑같은 걸로 봐도 상관없죠. 왜? 아니 G가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 곱하기 3배잖아요. 얘는 무한대 곱하기 2배여야지만, 그러니까 무한대여야지만 이게 지금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뭐. 지금 재산 1등이 일론 머스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재산을 2배한 거랑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의 재산을 3배한 걸 둘이 차이를 내봤더니 1,000원 차이 난다. 약간 좀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뭐 몇백 조씩 되는 부자들이 사실 둘이 1,000원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무한대 입장에서 1은 있으나 마나예요. 1은 있으나 마나. 결론은 뭐냐면 무한대 입장에선 2F랑 3G는 그냥 차이가 없는 애야. 이게 1이 아니라 100조 이렇게 써 있어도 무한대 입장에선 100조는 티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수렴하는 순간 무조건 EF랑 3G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대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기는 해요. EF 대신에 다 3G로 바꿔버리면 되겠지 뭐. 그쵸? 그래서 F 대신에 2분의 3G. 그럼 2분의 9G에다가 G 빼고 얘는 지금 6G에다가 G 더해주니까 약분해주면 그냥 2가 되는구나. 그쵸? 2분의 7분의 7 이렇게 해서 그냥 2가 되는구나. 그죠? 이건 객관식 단답형 용도로 들어가는 건데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술형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술형에서는 10점 만점에 그냥 5점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얘는 통째로 써야 돼요. 일단 따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걸 통째로 얘가 그 자체로 1로 수렴한다. 이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G가 무한대로 가는 걸 써줘야 되는데 얘는 일단 뭐 내가 가장 권장하는 풀이는 일단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치환해서 푸는 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H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자. 나간다면은 미지수가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식이 두 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HX는 EFX 빼기 3GX. 그 다음에 나머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지금 1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극한을 알고 있는 거는 G랑 H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F는 아직 우리가 극한을 안 구했어요. 그렇죠? 뭘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F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증명하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증명하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 얘를 가지고 FX가 그렇죠? 2분의 HX 플러스 3GX 이렇게 해놓고 이거 극한한 다음에 1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해가지고 fx도 지금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증명하고 써야 돼요. 근데 실제로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증명한다고 치더라도 이거 다 쓸 데가 있냐 이거야? 없죠.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f를 갖다가 싹 다 뒤바꿔서 리모델링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 대신에 싹 다 바꿔 넣읍시다. 2분의 h 플러스 3g 빼기 g 분의 4 곱하기 2분의 h 플러스 3g 플러스 g 그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h 그 다음에 2분의 9g 그죠? 2분의 9g에서 g 뺐죠? 그러니까 2분의 7g 자, 그럼 얘는 2h에다가 얼마? 6g에다가 g 더했으니까 7g가 될 건데 어차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수렴하는 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더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푼다? 제일 지배적인 애로 나눠주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티끌 같은 애를 0으로 무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극한 핵심은 얘라고요. 얘가 핵심이에요. 얘를 0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큰 걸로 나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큰 걸로 나눈다라는 건 나중에 미적분까지도 다 적용되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미적분 선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필수를 알아야 되고요. 난 미적분까지는 안 갈 건데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제일 큰 게 제일 지배적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엄밀한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 식 자체에서만 분모 문제에다가 g를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이 식 자체에서만 둘을 g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로 나누는 건 문제 없잖아요. 0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트 찍기로 이렇게 들어가준다. 하트 찍기로 들어가준다. 그렇죠? 이렇게 찢어주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g분의 h 플러스 2분의 g 분의 2 곱하기 g분의 h 플러스 7.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면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빵으로 수렴, 얘는 빵으로 수렴. 이건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hx는 1이고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빵이지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써주면 얘는 그냥 갖다가 써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죠? 얘는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빵. 얘는 그냥 없고요. 얘도 빵. 얘도 그냥 7. 그래서 얘는 2분의 7분의 7이라고 쓸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극한은 이 치환과 극한의 성질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제대로 된 풀이를 한 번은 연습을 해둬야 다른 데도 이제 응용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시험장에서 이 객관식 단답형 나오면 누가 이러고 풀어요? 그죠? 다 이러고 풀지. 그죠? 다 이러고 풀지. 그죠? 그래서 답 내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좀 확실한 매장.
가뜩이나 극한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로 본다라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뭐야, 너는 침팬지인데 사람하고 똑같이 그 활동한다고. 그죠? 침팬지야. 근데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 막 대화도 해. 막, 잘 지냈어? 막 수학 문제도 같이 풀면서 보면, 야, 이거 답 나오니? 막 축구도 같이 해요. 와, 침팬지인데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극한은 약간 어떤 느낌이다? 그래, 너는 그냥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인구 한 명 증가시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언젠간 생긴다고요. 그렇죠? 아니, 이 침팬지가 사람이랑 똑같아가지고 막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아예 사고가 나가지고 막 교통사고 나서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피를 수혈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공감대가 안 되는구나. 미안해. 자, 아무튼 아니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풀이는 없느냐? 이렇게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갖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으로 묶어서 2fx 빼기 3gx. 그럼 얘는 지금 여기다가 3을 만들려면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3fx 빼기 2분의 9gx인데 이거니까 플러스 2분의 7gx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배로 2fx 빼기 3gx. 이렇게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7gx. 그쵸? 통으로 본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치환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뿐인 거지 그대로 통으로 써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죠? 통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치환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통째로 볼 수만 있으면 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얘는 1로 수렴하는 애고 무한대로 가는 애니까 그래서 얘는 2예요. 이렇게 해놔도 감점 포인트가 안 생겨요. 물론 똑같이 gx로는 좀 나눠서 봐줘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말이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잠깐 뒤로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안해. 요 뒤는 조금 잠깐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그쵸? 슬슬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1단원 끝납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